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데이 요리 클래스 진행 현황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함수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목 도형이나 결제란, 그리고 셀 업령, 그리고 지금 여기 요일성 검사, 그리고 지금 셀 서식 샵 콤마 샵샵 0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 정의도 되어 있죠.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를 보면 지금 이제 진행 일자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실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데이터 입력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파일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 블로그에서 다운을 받더라도 일단 시험을 치실 때는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맑은 고딕기로 되어 있는데 굴림의 11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 열너비 1로 세팅하는 것들은 다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 도형 결제란, 그리고 이제 셀 업령 주황색 주는 거, 그리고 지금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서 이제 목록으로 해야 되고, 셀 서식 샵콤마 샵샵 01, 그리고 이름 정의, 이것이 기본으로 알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보면 진행 시간을 우리가 구하는데요. 관리 코드 마지막 값이 1이면, 자, 마지막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left, right, mid라고 했을 때 right라는 것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이면 뭐뭐라면 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if 함수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 또는 2로 구분을 하는데 1이면 2시간, 그 외에는 3시간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그대로 맞고요. 자, if 쓰고 write 함수가 바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자, write를 쓰고 요거는 제가 함수의 값을 이제 조건식이 들어가니까 여기 조건 형식만 좀 적어 놓을게요. 조건이 들어가고, 이 조건식 자체가 참이면 참값을, 아니면 거짓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1번에 if를 쓰고, 이 조건식 자체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식은 항상 왼쪽 오른쪽 가운데에 연산자, 관계 연산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right 함수가 이제 일단 왼쪽에 들어가는 피연산자가 됩니다. 자, right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텍스트, 그리고 글자 수인데요. 항상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을 하고, 이 문자열 데이터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if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게 아직 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sharp value가 뜨는데요. 이면이라 했으니까 같으냐라고 묻습니다. 자, 1이냐 2이냐라고 했으니까 그냥 숫자 1을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고요. 다운편에 1이라고 써야 왼쪽과 오른쪽의 데이터 형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왼쪽도 문자이기 때문에 오른쪽도 문자형으로 해줘야 되고요. 자, 요렇게 이 수식이 맞으면 뭘 쓸까요? 2시간이라고 써줍니다. 자, 2시간 자체는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2시간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3시간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채우기 핸들을 할 때, 이 채우기 핸들은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고 나서 여기 편집에서 채우기 안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우기 핸들을 눌러서 하나를 누르고 이렇게 열십자가 굵게 넣으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함으로 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연결되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시거나, 만약 이 서식 없이 채우기가 이 문제에서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기에 모든 테두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테두리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는
자, 두 번째 문제는 수강료 순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수강료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고 결과 뒤에 위를 붙이시오. 자, 내림차순이라는 말이 일단 들어갔죠. 그죠?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이란 말이 나오는데 정리를 할 때, 자, 지금 이제 내림차순은 이제 오더 자체가 0과 1로 구분했을 때 0이나 생략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값 뒤에 결과값 뒤에 위를 붙이라 했으니까 요 AND 연산자를 쓰는 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ND 연산자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셀 소식을 쓰시는 부분도 있고, 자, 2번 문제는 랭크.eq 함수입니다. 순위를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마법사를 눌러서, 자, 뭐에 대해서 수강료니까 G열의 5번을 일단 클릭을 하고, 요 하나가 이 전체 G5에서 G12번 이 범위 안에서, 자, 이 범위를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참 좋은데, 이게 하나의 값만 구할 때는 이런 상대 참조가 맞죠? 맞고, 그런데 이제 채우기 핸들로 이 8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순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참조를 할 때 F4번 키를 한번 눌러서 상대 참조를 절대 참조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열과 행에 이렇게 달러 기호가 붙거든요. 이렇게 달러 G, 달러 O, 콜론, 달러 G, 달러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더는 내림차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0을 쓰면 되고요. 아니면 false를 쓰셔도 돼요. 아니면 이제 오름차순이다 하면 1이라는 숫자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위를 써야 되니까 Shift 7번 키를 눌러서 위라는 글자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거를 간혹 가다가 진짜로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셀 서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문자 연결 연산자인 이 AND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AND 연산자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답이 맞다라고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랭크.eq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숫자 데이터가 오겠죠. 이거는 문자를 랭크를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참조 범위입니다. 절대 참조 범위. 그러니까 이 비교하고자 하는 그 참조 영역이 그 상대 참조가 아니고 반드시 절대 참조 영역이어야 되고 내림차순을 하려 했으니까 0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AND 연산자를 써서 위라는 글자를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랭크.eq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함수죠. 모든 게 지금 여기 문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 쉽다라는 것을 벗어나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수강료의 전체 평균인데 평균을 구하니까 일단 average 또는 the-average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지금 함수가 average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올림을 하라. 자, 평균이기 때문에 보통 반올림을 하거나 올림을 하거나 내림을 하거나 하는데요. 자, 반올림은 라운드죠. 그죠? 올림은 라운드 업, 다운, 내림은 다운이죠. 그래서 어디서 반올림을 할까? 요거를 반드시 보셔야 되죠. 1000원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00원 단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 잘 기억이 안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0의 개수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게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거나 반올림을 하거나 해서 내림을 하거나 해서 나타내는 건데요. 이 0의 개수가 3개인 것을 여러분들 힌트로 하시면 돼요. 0이 1개일 때는 마이너스 1, 0이 2개일 때는 마이너스 2, 0이 3개일 때는 마이너스 3. 그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이 100의 자리에서 올림이나 또는 내림이나 또는 반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에 표시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자, 는을 쓰고 라운드가 들어갑니다. 라운드 그리고 average가 들어가죠. average 같은 경우는 뭐 딱히 형식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범위만 주면 되죠. average 그리고
범위, 숫자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릿수인데요. 이 자릿수 자체가 정수일 때, 그 다음에 소수의 한 자리일 때, 두 자리일 때, 그거를 잘 보시면 되는데, 정수일 때, 정수라는 말은 반드시 뭐 0을 표시하면 되고요. 이 소수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1의 자리, 요렇게 1의 자리일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음수를 표시합니다. 소수이하 한 자리, 이렇게 소수이하 첫째 자리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양수로 표기가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충분히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n을 쓰고, 자, 일단 라운드 에버리지를 써도 되고 에버리지를 쓰셔도 돼요. 에버리지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를 하고 뭐에 대한 편견을 구한다? 예, 수강료 전체 편견을 구하니까 넘버 1에 G5에서 G12까지의 범위를 이렇게 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라운드를 이제 이렇게 놨을 때 라운드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를 하고 fx에서 넘버 디지트가 자릿수입니다. 여기서 아까 0의 개수가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1000의 자리에서 결과값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반올림이 될 게 없으니까 65 땡땡땡. 자, 그 다음에 원이 표시된다 안 된다는 뭐 여러분들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나 찝찝하다 하면은 이 원이 원래 이렇게 셀 서식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원이 나오는데요. 뭐 일반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른 진행 일자입니다. 자, 정의된 이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 정의를 혹시 하시지 않은 분은 여기서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 때 제가 여기 이름 정의를 조건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간단한 날짜로 표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날짜도 있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표시 형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인 함수를 쓰는데 이렇게 연월일로 표시하는 이런 형태가 간단한 날짜입니다. 자, 그러면 민 함수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민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데이터에서 민 함수, 여기 숫자 진행 일자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 그죠? 그 다음에 맥스 같은 경우는 민이나 맥스 같은 의미를 여러분들 숫자로 표시하면 되는데요. 날짜도 숫자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이죠, 그죠? 민이라는 숫자를 쓰는데, 대체적으로 민이라고 하는 것은 스몰 함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민이라고 했을 때 진행 일자를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이제 이름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 상자에 진행 일자가 표시가 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이제 가장 빠른 진행 일자는 2024년 해서 8월 20일입니다. 그죠? 8월 20일. 자, 그러니까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날짜가 돼 있고 가장 오래된 날짜. 그죠? 늦은 날짜. 이게 민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를 쓰게 되면 가장 최근의 날짜가 들어갈 거니까, 뭐 이렇게 10월 같으면 10월 15일 같은 경우가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간단한 날짜가 아니고 간단한 날짜로 하려 했으니까 이 표시 형식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날짜, 자세한 날짜는 이렇게 요일까지 표시가 됩니다. 간단한 날짜라고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는 간단한 날짜인데 뭐 그냥 간단한 날짜나 뭐 그냥 자세한 날짜나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자, 5번은 지금 이제 뒷섬 함수입니다. 자, 뒷섬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이게 중요하죠.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에 있다는 거고요. 별도로 만약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생활 양식이잖아요. 그죠? 조건 자체가 생활 양식인데, 생활 양식이 아니고 뭐 일본 가정식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데이터 조건이 나왔다면 지금 이 입력 데이터에서 활용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별도의 임의의 셀에다가 지정을 하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시험에 보통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제 IDQ 엑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입력 조건에서 뭐 메뉴명이 컬러 샌드위치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문제를 dsum 함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sum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를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인지 일반 테이블인지 구분을 범위인지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원자료를 표시하기 때문에 B4에서부터 H12번까지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필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시켜서 레코드와 필드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런 표 같은 경우는 로우와 칼럼이죠. 그죠? 행과 열로 이루어지는데 확장시켜서 확장입니다. 여러분 모양은 똑같다 손 치더라도 확장된 개념으로 강의 의미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을 쓸 때는 표 전체 그리고 레코드와 필드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필드가 왜 이렇게 나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데이터베이스의 행과 열을 표시할 때는 칼럼이나 로가 아니고 레코드와 필드라는 거. 그죠? 그거 아시면은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필드는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열이죠. 그죠? 수강 인원입니다. 그래서 수강 인원을 한번 이렇게 찍어 주셔도 되고 숫자로 1, 2, 3, 4, 5, 6, 7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크라이테리아가 조건인데요. 크라이테리아 자체의 의미가 이제 이게 기준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 컨디션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이제 이 크라이테리아는 입력 조건에 해당되는 거니까 바로 종류가 생활양식입니다. 반드시 그 이름하고 이름 또는 필드, 그죠? 아이템 뭐 이렇게 하는데 요 이름과 요 조건이 바로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합계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5번에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때요. dsum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이 영역이 중요합니다. B4에서부터 H12번 요것이 중요하지. 이거를 뭐 B에 아니지. C에 뭐 4번에서부터 H12번이라든지 뭐 필요한 영역만 하는 건 그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그냥 레인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드 들어가죠. 필드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출력 결과물이 나오는 하나의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조건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조건이라 하면 또 그냥 조건만 찍으실 수도 있으니까 범위 반드시 이름과 조건이 같이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브이로그 함수인데 이 브이로그 함수는 너무나 중요한 함수죠. 그죠? 필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브이로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검색입니다. 그래서 요 H14번의 이 메뉴명에 따라서 메뉴 그 수강료가 얼마인지를 표시하는 조회하는 문구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 choose도 있고 index도 있고 vlookup, hlookup도 있지만은 vlookup을 굉장히 많이 선호한다. 자, vlookup 함수에서 먼저 찾고자 하는 것은 H14번의 이 값에 따라서, 그죠? 이 메뉴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강료가 얼마인지를 이제 조회하는 거니까 반드시 입력 자료는 요 H14번이라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주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이 입력이 되어 있는 요 H14번 값부터니까 바로 뒤에 5번에서부터 끝은 H12번 주셔도 되고요. 해당되는 것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시작점은 여기 H14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수강료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수강료가 원하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4번을 쓰고 레인지 룩업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값을 구해야 되니까 0을 쓰시면 되고요. false 하셔도 되고, 이게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1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1은 근사값입니다. 우리가 10대라고 하면 20대 뭐 이렇게 하면은 중간 뭐 20대라고 하면 20에서 29까지의 10개의 숫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한 개의 값이 아니고 구간으로 주어진 형태를 우리가 근사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값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유효성 검사를 했는 값에 따라서 수강료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형식을 조금 한번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시는데요. vlookup. 자, 이게 어렵다, 쉽다,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찾는 값은 문제에서 요선 검사를 하는 거니까 H13을 주고, 그 다음에 범위가 중요한데요. 요선 검사, H14번이 들어있는 값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범위는 항상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 범위라고 그냥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열번호가 들어가고, 이 열번호는 내가 이제 아웃풋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결과값이 들어있는 번호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0을 써야 된다. 이런 근사값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에서부터 6번까지를 일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는데요. 자, 마지막에 이제 7번 문제가 들어갑니다. 자, 이 7번 문제는 조건부 서식인데요.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수식을 이용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조건식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if 함수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수식은 왼쪽, 오른쪽, 가운데에 관계연산자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수식, 조건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수강 인원이 10 이상인 행전체입니다. 그죠?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굵게 파랑인데, 행전체라는 말 자체가 혼합 참조를 해야 될까? 뭐 이제 절대 혼합 참조 중에서도 열 참조를 해야 될까? 아니면 행 참조를 해야 될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선택하실 때는요. 여기 좀 중요하기 때문에 7번은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어디서부터? B의 5번부터입니다. 열을 데이터베이스처럼 B의 4번부터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또 J의 12번까지입니다. 그죠? 행전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선택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홈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조건부 서식 안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규칙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일단 아시고 난 다음에 한번 범위를 선택해 볼까요? 선생님 왜 이걸 선택하면 안 됩니까? 얘를 선택하게 되면 두 번째의 그 2자급이나 3자급에도 요런 그 컬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파랑이 굵게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처럼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와 그 다음에 헤드는 다르죠. 그죠?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냥 알고 하나 그냥 뭐 값만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느냐 그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B5에서부터 J의 12번까지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서 조건부 서식을 들어가서 세규칙 들어가십니다. 자, 수식이라는 항목이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수식을 쓸 수 있는 바가 보입니다. 그럼 이제 수식은 항상 수강 인원이 10 이상이다. 이상이니까 여러분 관계연산자 크거나 같다.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러면 수강 인원 첫 번째 데이터를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찍으면 절대 참조가 나오는데 이것을 행참조, 행전체라고 하기 때문에 F4번 키 두 번을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F4번 키 두 번을 누르면 나타나는 결과값이 $HO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뭐 상대 참조인지 절대 참조인지 또 혼합 참조 중에서도 행참조인지 열참조인지 그거를 잘 구분해서 하시면 돼요. 자, 이상이니까 이상 크거나 같다 10 이상 요게 뭐다? 식이다. 그죠? 식이다.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왼쪽에 피연산자, 오른쪽에 피연산자, 가운데 관계연산자 요것이 식이다. 자, 이 식은 항상 여러분들 if문 들어갈 때도 식이 들어가고요. 고급 필터의 조건을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식을 쓸 때도 식이 들어갑니다. 식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을 만족했을 때 수식에서 굵게와 컬러는 이제 파랑으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8개의 레코드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료가 있었는데 이 자료 중에서 수강료가 그러니까 수강 인원이 10 이상인 자료만 10, 12, 13, 10, 10도 이상이라 했으니까 포함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의 레코드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수식에서 하나 더 이렇게 할 때는 수식을 한번 쓸게요. $G라는 거. 자,
수강 인원이니까 달러 H에 자 H에 얼마 이상 달러 H에 5번이죠. 그죠? 5번. 요게 혼합 참조라는 것만 좀 아시면 돼요. 자, 10 이상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그 함수에 대한 풀이를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요. 조금 더 이 문제를 본인이 혼자 하실 때 굳이 보지 않고 원 자료만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보고 풀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에 놓친 거는 요거죠. 테두리 주는 거. 자,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레코드 8개만 이렇게 선택해서 다시 한 번 더 요거 눌러주시면 완벽하게 1번 작업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